이제 탑이 그냥 홀라당 그냥 속옷까지 다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제 가방을 쓱 쳐다보는 거예요. 저의 2만 원짜리 키링 달린 가방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잘 보내셨죠? 진짜 너무 더워져가지고 이제 7월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더워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사계절 중에 봄이랑 가을을 제일 좋아해서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또 너무 춥고 이래서 그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이불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수치스럽고 좀 부끄럽다 느꼈던 그런 사건들이 있으신지. 저는 있었거든요. 제가 프랑스에서 연수하던 시절에, 근데 프랑스 가기 전에는 사실 저도 되게 노출 같은 걸 좀 많이 꺼리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워낙 부모님도 엄마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다녀가지고 또 노출 있는 옷도 많이 입고 그랬어요. 과감하게. 거기는 그런 옷도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좀 멋을 부리고 싶었는지 그 탑 있잖아요. 아시죠? 뭔지 탑. 모르세요?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끝없는 그런 탑을 입고 이제 준비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탑이 좀 큰 거를 샀는지 이게 끈이 없으려면 좀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고 나가기 전부터 이거 약간 헐렁헐렁하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 느낌이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 늦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넜는데 마지막에 조금 뛰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탑이 그냥 홀라당 벗겨진 거예요. 그냥 속옷까지 다. 그래서 이제 완전 그냥 근데 거기에 이제 차들이 신호대기 하려고 쫙 서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고 그 횡단보도에서도 저 혼자 건너고 있었고 그랬긴 했는데, 아니 누가 옆에라도 있으면은 막 이렇게 가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뭘 하겠는데, 이게 순간 이렇게 딱 벗겨지고 나서 순간 몇 초간 내가 모른 거야. 뭐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 몇 초간에 이제 거기 이제 신호대기 했던 사람들은 다 나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무리 프랑스라고 해도 어쨌든 그렇게 다 그때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지? 이거는 이제 대상한 다닐 때였는데 제가 그때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제가 옷을 좀 예쁘게 입겠다 해서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요. 근데 그날 좀 아침에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우산 들고 그러고 저 뒤에서 이렇게 부딪힐 뻔했잖아. 그런데 이제 일을 하고 퇴근을 했죠. 약속 장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광화문 쪽에 있어가지고 그 직장인들 되게 많은 빌딩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건물 밑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비가 오니까 이제 그 건물이 이렇게 처마처럼 돼 있는데 그 건물 밑에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서가지고 되게 얘기도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빌딩 앞을 걸어가고 있었고, 근데 비가 오면서 갑자기 막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산이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산을 제가 이제 그 우산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치마가 그냥 홀라당. 그때도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누가 옆에 있었으면은 내가 어떡해 이러면서 이런 이제 제스처라도 하겠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너무 민망한 거예요. 어떠한 표정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치마 잡고 그냥 우산도 안 쓰고 그냥 막 뛰어갔거든요. 그 두 가지 사건은 저한테는 정말 창피한 그런 기억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사회적인 어떤 체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체면이나 그런 것들을 진짜 신경을 안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뭐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좀 최대한 피하기도 하고 사람 자체를 별로 안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저희 그 직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집 근처기도 했고 그리고 별로 크게 뭐 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 옷도 그냥 평상시대로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여직원들은 뭐 명품백을 이렇게 메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 회사 사람 중에 한 명이 제 가방을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제 가방을 쓱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 2만 원짜리 키링 달린 가방을 순간 그 사람의 눈빛이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 눈빛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 보여서 너는 왜 명품 하나 없냐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저의 어떤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약간 그렇게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렇게 쳐다보니까 좀 살짝 민망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사람이 눈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집에 갔는데 그 눈빛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왜 그렇게 쳐다봤지? 내 가방을 왜 어때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 대학교 때는 명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사주시기도 했었고 근데 워낙 뭐 그때는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그런 거에 막 열광을 할 때여가지고 저도 몇 개 있었고 저도 가지고 있었고 관심도 있었고 근데 제가 중간에 대학교 휴학을 하고 프랑스를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솔직히 명품의 나라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검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에 그냥 에코백 하나만 들고 다녀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이제 제가 친한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좀 얕보거나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가치관이 변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중고로 다 팔고 그리고 저도 프랑스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유러피안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지향하고 살았어요. 저는 졸업하고 대사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대사관에서 일했던 언니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하신 분들 이제 프랑스에서 다 살다 오신 분들이고 그 언니들도 사실 그런 걸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홍대에 빈티지샵 가서 옷 사고 막 에코백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사관 뭐 밖에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저는 이제 나는 별로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그런 거를 좀 멀리 하고 일부러 그런 사람이 점점 돼간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느낀 거예요. 여기는 분위기가 그런 브랜드 명품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도를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치관 차이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게 그 럭셔리라는 뜻이 비싸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이란 뜻이래요. 그 명품은 뭐 가방이든 신발이든 액세서리든 우리 그 물품 자체를 사는 것도 있지만 그 물건을 사면서 그 물건이 해줄 수 있는 역할 그 물건으로 인한 어떤 가치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명품에 되게 열광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되게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그런 국가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보다 명품의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에 열광을 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단지 우리가 그 브랜드를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정말 잘 만들고 좋은 품질을 좋아해서 뭐 그런 거보다
사실 명품으로 인해서 이제 명품에 대한 그런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계급화라는 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한다, 별로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 있다는 그 계급화를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들은 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뭐 부러워는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막 따라하려고 한다든지 뭐 모방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잣대가 경제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슬쩍 볼 때 집이 작은지 전세인지 뭐 있다고 하면 뭐 서울에 있는지 아니면 경기권에 있는지 뭐 이런 거를부터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차는 뭔지, 그 다음에 옷은 뭐 어떻게 입었는지, 가방이나 신발, 명품은 뭐 하나 정도는 들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주로 보잖아요. 그럼 솔직히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거를 슬쩍 보고 이 사람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 것 같다라는 거를 약간 가늠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 급을 매기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남의 눈치 보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남만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남들이 저렇게 가방 하나 다 명품 하나 있다는데 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무리해서 사게 되는, 사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명품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능력 안에서 뭐 무리를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돈을 쓰고 자기가 거기에 돈을 그만큼 쓸 만큼 자기가 거기에 가치를 둔다고 하면 뭐 그 사람 문제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왜 너는 이런 거 하나 없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는 진짜 제 생각인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용돈을 만약에 뭐 부모님이 보내주시면 그거를 몇 달치를 모아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그걸로 가방 하나 살고 그 다음에 막 쫄쫄 굶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런 계산 가방, 신주단지처럼 내 작은 자취방, 상점 모시듯이 내 작은 자취방에 상석에다가 놓고 늘 그걸 보면서 막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가방은 그런 걸 또 들고 옷은 동대문에서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 가방만 동동 떠다니는 것 같은. 근데 저는 전반적인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다,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집도 좋고 옷이나 이런 것도 다 명품이고 거기에 그냥 가방 한 스푼, 명품 가방 한 스푼 얹어서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그 럭셔리인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명품을 들고 그래도 별로 언밸런스해 보이지 않는데, 내 몸에 얼굴 사는 집 뭐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가방만 진짜 무리해서 엄청 비싼 걸 사가지고 그걸 내 작은 집, 내 작은 자취방에 상석에다가 모셔놓고, 그냥 약간 이런 게 저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좀 언밸런스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저는 만약에 그런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하면 아마 여행을 갈 것 같아요. 해외로 여행 좋아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끄러움을 그때 조금 느꼈어요. 제가 돈이 진짜 많아지면요, 제가 그런 거를 가격표 안 보고 그냥 살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아니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뭐 그런 생각에서 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예쁘네요. 제가 보라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꽃 보면서 이렇게 힐링 한번 하시죠.
여기 이렇게 배나무거든요. 이게 진짜 배나무예요. 여기 전체가 다 배 가수원이었었는데 이거를 지금 공원으로 좀 꾸몄어요. 근데 이쪽에 배나무는 그대로 살린 것 같아요. 막상 퇴근하기 전에 좀 고민했거든요.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갈까 영상 찍지 말고 하다가 그냥 와봤는데 오길 잘했다. 진짜 너무 힐링이다. 산책하니까 너무 좋다. 그쵸? 한때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좀 자주 못 보는 친구인데 그 친구 요즘 이제 인스타 피드 보니까 진짜 많이 즐기고 살더라고요. 막 여행도 엄청 자주 가고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부산 돼지국밥이 먹고 싶어서 부산으로 그냥 기차 타고 갔대요. 그래서 국밥 먹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주말이라도 뭐 시간 내서 뭐 기차 타고 훌쩍 갔다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진짜 못하겠어요. 저는 성격상. 여기 자주 와야겠다. 여기가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요. 이 보라색 꽃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힐링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진 한번 찍을까? 아이고 바람도 좋다. 근데 여기는 사무실은 엄청 더웠거든요 오늘. 근데 여기는 그렇게 덥지 않다. 여기는 좀 시원하다. 우와 시원하다. 우와 요즘 진짜 영상 찍으려고 좀 예쁘고 이렇게 좀 기분 전환 될 수 있을 만한 데를 찾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덕분에 힐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엔 진짜 여행도 도전해 보려고요. 국내 쪽은 여행 잘 안 해봤거든요. 대사관 다녔을 때 출장으로 지방은 좀 많이 가봤지. 근데 이제 여행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저녁으로 뭐 드실래요? 뭐 먹을까요? 제육할까? 제육해서 먹어야겠어. 드디어 퇴근입니다.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청 시간이 많이 채워졌어요. 뭐 이제 조금만 더 채우면 이제 멤버십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막 기대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걱정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거는 이제 잘 맞춰갔으면 좋겠고 우리 또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건강히 잘 지내고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